높이가 다른 음 사이의 간격. 초록창에 음정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인터벌, 두 사건 사이의 간격. 음악적으로 해석하면 두 음 사이의 간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걸 설명하고 있을까요? 음정은, 인터벌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처럼 음정 연습을 할 때 음과 음 사이를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 앞서 잠깐 앞에 나왔던 만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소세지 양이 등장했어요. 소세지 양이 이제 스케일 음정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음이 틀렸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음이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영상이었어요. 제 주변에 보면 보통 이렇게 음정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습하면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 대비 별로 좋은 연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속 한 음을 계속해서 맞을 때까지 하는 연습은 그 순간만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이 음정을 잡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느낌, 방법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똑같이 잡아야 똑같은 맞는 음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바꾸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계속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고 또 모호해서 찾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 대비 효과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말을 또 바꾸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항상 그 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음정을 잡을 수 있다는 뜻도 돼요. 그러려면 그 음에 대한 정보가 단순화될수록 자기가 습득하기가 좀 쉽겠죠. 그럼 우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뀌지 않는 기준. 그게 바로 왼손 모양입니다. 왼손 모양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 바꾸면 기준이 또 바뀌면 그 다음이 또 바뀔 거고 그 다음이 또 바뀌면서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정한 후에 그 다음이 바로 손가락 모양이에요. 손가락 모양을 언제는 눕혔다가 언제는 세웠다가 언제는 손톱 끝으로 했다가 아니면 약간 비스듬히 했다가 이렇게 또 계속 바뀌면 또 그만큼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잡겠다. 이 기본적인 세팅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음과 음 사이의 간격. 이 간격에 대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 왼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 거리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건지 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거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약에 시하고 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시와 도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하고 도는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까운 게 진짜 완전 가까운 게 있고 그냥 가까운 게 있고 아니면 앞니빨이 살짝 벌어진 것처럼 가까운 듯 아닌 듯 가까운 게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하는지 제가 곡으로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파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높이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틀린 음정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연습을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틀린 음정, 항상 틀린 음정 기준으로 틀린 음정을 잡기 전 음과의 거리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린 파를 잡기 전에 잡았던 음정은 라예요. 다시 보실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라와 파에 대한 거리가 정확히 있어야 항상 맞는 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라하고 파에 대해서 엄지, 왼손 엄지는 어떻게 어느 자리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시프팅을 가고 나서 어디에서 멈춰서 어떤 모양으로, 좁은 모양, 넓은 모양, 아니면 뭐 뻗는 모양, 어떤 모양으로 떨어질 건지, 떨어져서
손끝은 어느 느낌으로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디테일하게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프팅 이동을 정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가야 될까요? 조금 갈 수도 있고 적당히 갈 수도 있고 완전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럼 또 그 간 거에 대한 기준에서 파에 대한 그 느낌도 항상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방법이 있어요. 음계 안에서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틀린 음정 포지션 안이 파에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 썼던 1번 이 자리에 무슨 음이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파, 미, 레 1번 자리에 있는 음정은 레죠. 그럼 라가 어디까지 와야 된다? 레까지는 와야 된다. 레까지는 와서 그 다음에 파를 잡는다. 이렇게 먼저 결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가 멈춰야 되는 그 도착지 레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 근처는 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막 레를 이렇게 음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에서 레까지 오고 레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 레를 기준으로 파의 느낌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뭐 진짜 눈으로 보고 한 1.5cm 느낌이다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초콜릿 한 칸 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 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레를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 연습해 보면서 이 손끝에다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정보를. 아, 이런 느낌으로 가서 멈춰서 팔을 떨어뜨려서 파가 이 정도의 간격으로 있구나.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되게 재밌는 사실은 비슷한 음정으로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언제는 낮게 틀렸다가 언제는 높게 틀렸다 이렇게 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비슷한 음으로 계속 틀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된 정보가 나한테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은 음정으로 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조금 바꿔주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계속 잡는데 계속 높은 음으로 틀려. 그러면 아, 내가 잡으려고 하고 싶은 느낌보다 살짝 낮은 느낌으로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낮은 느낌으로 잡았더니 너무 낮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중간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또 높네? 아, 맞는 음정이 나왔네? 그럼 다시 해볼까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5번 했는데 5번 다 맞으면 통과. 그 다음날 또 해보세요. 5번 했는데 한 2번 맞았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또 계속 했는데 3번 맞았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4번 맞아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잡았는데 맞았다. 그럼 이건 언제나 늘 정확한 정보가 이 손끝에 입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 어떤 곡에서 라파가 나와도 맞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또 다른 곡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가 틀렸어요. 이렇게 연습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 틀린 음이 미였고 그 전 음이 솔이니까 여기는 솔이랑 미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프팅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도 손가락 번호 미가 3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쓰던 솔의 번호는 1번이었으니까 틀린 음 자리 미 기준으로 1번 음정은 미, 레, 도. 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솔은 어디까지 와야 된다? 솔, 도, 미. 도까지 와서 도에서 멈춰서 미를 얼마큼 떨어뜨릴까? 멀리
안 멀리, 조금 멀리, 아니면 가깝게, 아니면 중간, 뭐 이렇게. 저는 그냥 센치를 말씀드려요. 그럼 머릿속에 그 센치가 약간 좀 상상이 되잖아요. 3cm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제 미가 지금 높아요. 높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아, 내가 잡고 싶어하는 느낌보다 살짝 낮게 잡아야 되는구나. 더 낮게. 아, 너무 낮게 잡았더니 너무 낮아졌네. 이 느낌보단 조금 위구나. 더 낮게. 더 낮게 잡아야 되네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해되시나요? 그럼 됐어? 그럼 한번 5번 해서 확인해 보세요. 한 번에 다 잘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 주시면 항상 솔미가 나오는 그 부분만큼은 어떤 곡에서 나와도 늘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음정 주머니에 솔미에 대한 정보를 착 내 거가 될 수 있겠죠? BOT. 레가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레 이거 아니고 출발하기 전 음은 파 1번이었고 레 틀린 음정 레는 4번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1번의 자리는 어디다? 레, 도, 시, 라. 그럼 시프팅은 어디까지 와야 된다? 라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라에서 멈춰서 떨어뜨려서 레를 맞춘다. 오케이? 라까지 오는 대신 라가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으면 좋고 그 주변까지는 와야 된다. 말도 안 되게 솔에 온다거나 또는 시로 간다거나 하는 건 안 돼요. 내가 잡았던 음정이 높게 틀렸는지 낮게 틀렸는지를 알고 만약에 높게 틀렸다면 아, 내 느낌보다 낮게 잡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연습. 근데 낮게 잡았더니 너무 낮았어? 그러면 아, 이 느낌보다는 조금 위구나 생각하고 연습.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적은 양으로도 좋은 음정을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음과 음 사이의 간격 연습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좋은 음정을 잡는 방법은 바뀌지 않는 기본적 세팅, 왼손 모양, 뭐 손목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이 기본적인 세팅을 한 후에 내가 틀린 음, 그 음을 기준으로 한 음과 음 사이의 거리, 이 거리에 대해서 연습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와 도를 잡는데 시와 도의 간격이 넓은지 아니면 좁은지, 넓으면 얼마나 넓은지, 좁으면 얼마나 좁은지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프팅은 어디까지 이동할까? 틀린 음 그 포지션 안에서 내가 출발하기 전 그 번호의 위치가 어떤 음정인지 확인한 후에 그 음까지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틀린 음을 맞게 잡는다. 높게 틀렸는지 낮게 틀렸는지 안 후에 내 느낌보다 어떻게 잡을 것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은 음정을 보다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제 생각엔 지판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음정에서 정말 맞는 음만 나올 때까지 찾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음정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이 음정이 맞는 음정인지 모르겠어요. 높은지 낮은지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개 장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중 하나가 이제 개방현을 같이 그어서 맞추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개방현 미라레솔은 음정으로 잡을 때도 다른 음정보다 유난히 큰 울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라는 울리는데 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울리죠? 네, 잘 울리면 맞는 음정이에요. 긴가민가 하면 틀린 거고요. 누가 들어도 아, 이거는 맞는 음정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라레솔만 잡는 게 아닌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좋은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제 생각에 많은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와플을 좋아하는데 맛있는 와플을 만들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와플을 다 먹어보면 어느 순간 또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와플의 느낌은 이거다,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맛이 있잖아요.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맛. 그러면 이제 그 맛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음정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좋은 음정을 찾으려면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들 것도 많이 듣고 실수가 적은 그런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듣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짝반짝 작은 별을 좋아해. 그러면 그걸 킨 연주자들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런 음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는 맞는 음은 이거다, 이런 게 좀 생기거든요. 그 음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귀가 이건 높아, 이건 낮아,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사실. 근데 아무 음악 듣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악보 보고 소리다, 라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정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만의 와플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음정에도 나만의 음정이 생기게 되겠죠? 오늘 잘하셨고요. 나만의 음정이 생기는 그날까지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똑똑한 연습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연주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